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부가치를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소식인 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겁나 깔끔하게 살펴보고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자,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부가치세 신고서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공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자, 이거 딱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큰 왁구로는 이거예요. 우리 3개월마다 끊어서 세금 낸다 그러죠, 법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가 팔았을 때 그런 관련 매출세액을 다 더해서 3개월 동안 내가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다 더해서 빼요. 총 매입세액을 빼면 이제 3개월간의 납부세액 혹은 환급이 뜨기도 하고요. 보통은 납부가 되죠, 환급보다는. 자, 밑에 이제 부가치세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요 각 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겁나 핵심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실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후 전산 세무로 올라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실 때도 이걸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자, 일단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완전 100%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설명은 다 드려볼게요. 자, 일단 위에는 매출세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출세액 칸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겁나 빼가지고 이제 납부하거나 환급이 뜰 수 있다 그랬죠? 납부나 환급세액이 이렇게 그 계산이 되는 게 요게 가장 큰 왁구예요. 자, 가장 첫 번째. 자, 제일 처음에 과세표준이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세액이면 매출세액이 과세표준은 뭐예요? 아, 과세표준은 요 금액하는 의미예요. 금액. 예, 요 금액. 여기다 이제 세율 곱하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은, 요 합계 금액 있죠? 합계 금액.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세율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뭐 물어본다. 그러면 요 두 개죠. 자, 영세율은 두 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요 제일 밑에 칸. 다 합계한 게 얼마냐? 이거를 일반적인 과세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업의 종류는 크게 과세랑 영세율 그리고 면세는 우리 그 필요에 의해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로 물건을 팔거나 구입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세표준 매출세액 쪽에서, 자, 과세가 있죠. 요거 1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가 있어요. 그리고 면세는 없고 나머지 기타 부분이에요, 밑에는. 자, 일단 과세는 내가 물건을 파는 거죠. 매출세액이니까 물건 파는 건데, 자, 내가 물건 팔 때는 증빙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과세 10% 사업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발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세금계산서죠. 가장 원칙적인 게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내가 10%짜리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는 요 1번에다 쓰시면 돼요. 그렇죠? 금액과 세율 10% 곱하면 세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하는 사람이 증빙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매출하는 사람이 자꾸 발행 안 해주고 막 이렇게 꺼려요 자꾸. 뭔가 속셈이 있는지.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은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 증빙 없으면은 매입세액으로 차감해 주지 않아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 아니 상대방이 증빙을 줘야 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빙을 자꾸 안 주니까 내가 억울해서 세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유, 세무공무원님, 저쪽에서 판매한 사람이 자꾸 증빙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근데 별로 우리 시험상 중요성은 거의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원칙적인 게 세금계산서였다면,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 얘네들 예외적이지만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라서 방을 같이 쓴다는 점. 쌍둥이 형제도 보통 방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금액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든 그거 두 개를 다 싸그리 더해서 금액과 10% 곱해서 세액이 나온다는 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는 게 있는데, 기타는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자, 정규 영수증은 위에 세 가지예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를 발행하면 좋은 건데, 요거 말고 자, 나머지 매출분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증빙이 없다. 무증빙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아무 쓰잘데기 없이, 자, 이런 거 안 준 거랑 똑같아요. 안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어른들이 심부름 하면은 뭐 이제 슈퍼마켓이나 뭐 문구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심부름 하는데, 이제 뭐 땡땡 문구 해가지고 아저씨가 이제 밑에다 적어주죠. 이렇게 날짜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샀다 뭐 샀다 뭐 샀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없음 땡 해가지고 끊어주는 거 있죠. 손으로 이렇게 써가주는 거. 이런 거는 하등 우리 법적으로는 쓰잘데기 없는 증빙이 되겠다는 얘기다. 아시죠? 자, 그래서 과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세율 부분. 자, 영세율은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현대자동차가 장첸한테 직수출하는 게 있었죠. 그때 영세율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나두, 현대자동차에게 타이어를 공급한 한국타이어 있죠. 걔는 이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다면 걔는 영세율을 적용을 시켜주죠. 간접 수출이라고도 하고요. 걔는 국내 거래예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영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기타 부분이 있거든요. 둘 중에서 어디가 직수출일까요? 자, 현대자동차가 직수출한 거 어디다 적어야 돼요? 정답은 6번이에요. 6번 기타. 왜? 장첸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글씨로 된 그 세금계산서 아무리 줘도 전혀 개뿔 쓰잘데기 없다라는 얘기다. 그죠? 뭐 가끔가다 뭐 무역 쪽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뭐 BL 뭐 이런 거 물어보시다는 비러블 레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건 세금계산서 이런 거예요. 부가치세 관련된 거. 자, 그런 거는 하등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번 칸이 직수출이에요. 자, 6번 칸이 여기가 직수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는 얘기 뭐야? 국내 거래라는 뜻이죠. 국내 거래. 야, 너네들 응?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너네들끼리 할 때는 아무리 영세율 된다고 하더라도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라. 자, 요거는 누가 매출하는 거예요? 한국타이어가 매출할 때. 그죠?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팔 때 그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다 겁나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됐죠? 이거 처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잘 이게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1기랑 제2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6개월씩,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법인기업을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법인기업을 다루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4개를 쪼개죠. 근데 확정과 다르게 예정신고 때는 이제 누락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예정 때는 누락했으니까 예정 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확정신고 시에 요 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확정신고 시에. 아니, 예정 때는 누락했는데 뭐 하라 적어요? 그죠? 예정 때 적는 게 아니라, 예정 때 적을 것 같으면 여기 정기 신고 금액에다 적어야죠. 그죠? 그게 아니라 예정 신고 때 누락했던 거를 확정 신고 시에 겁나 여기다가 적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은 이제 대손세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매입세액 쪽으로 넘어갈게요. 매입세액.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면세 매입한 거는 들어오잖아요. 아시죠? 10% 과세나 영세인데, 자, 일단은 얘는 세금계산서 수치본을 먼저 넣어놨어요.
자, 내가 뭔가를 사오면서 증빙을 받아야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라고 보면 다른 거 받아올 수도 있겠죠. 예외적이지만 두 가지 인정해주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2번에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받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밖에 공제되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아온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입의 경우에는 조금 요거를 구분하게 되는데, 자, 바로 중간에 있는 건 필요 없어요. 하등 쓰잘데기였고, 자,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일반 매입이고 고정자산 매입이죠. 일단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유무형자산이에요. 유무형자산. 유형자산 뭐 건물,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등등 덩어리 큰 애들, 비싼 애들. 무형자산은 뭐 특허권, 뭐 실용질환권, 뭐 디자인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반 매입은 이제 보통 뭐 원재료라든지 뭐 상품 뭐 등등등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오는데 막 덩어리가 하나하나 큰 건 아니고 유무형자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잘한 것들을 일반 매입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죠?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오고 다른 거 받아오고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枠고요. 자, 매입은 일반 매입이랑 유무형자산인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이것도 예정신고 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할 때 예정 때 누락된 거를 확정할 때 거기다 더해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안 했던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요. 확정 때. 그 다음 매입자 관련 세금계산은 마찬가지예요. 매출하는 사람이 발행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중요성 없죠. 역시 억울하니까 가가지고 객관식인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우리 실무에서나 그런 별로 중요성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기가 나오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별표 하나 쳐주시고 불공이라고 할게요. 불공. 그 다음에 두 번 입력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두 번 입력.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제해주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매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접대비. 자, 우리 회사가 접대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 접대를 많이 할수록 매입세액을 더 많이 공제해주면 뭔가 좀 그렇죠? 네, 뭐야 접대를 많이 했는데 세금 조금 내네? 막 이런 게 되니까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게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불공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두 번 입력이라고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겁나 빼면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이렇게 겁나 뜨게 된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시 신고 관련 회계 처리. 자, 부가세 신고 관련 회계 처리는 겁나 두 가지겠다. 이를 그림으로 겁나 알아보자. 자, 예를 들어서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우리 시험은 3개월로 겁나 끊기 때문에 뭐 1기 확정이라고 할거든요. 자, 1기 확정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1기 예정은 1, 2, 3. 1기 확정은 4, 5, 6.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겁나 열심히 장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치세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됐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물건 살 때 지난번에 우리 상품을 7만원짜리 사는데 부가치세 별도로 이제 샀죠. 현금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 주고받는 건 무조건 공급 대가, 즉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현금 주는 거는 77,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상품 사는 거는 7만원이었잖아요. 7,000원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그건 세금이었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7,000원 잡았었죠. 그거는 물건 살 때고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 살 때니까. 사면 왼쪽.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물건 팔 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상품 15만원어치를 겁나 파는데 역시 부가세 별도로 이제 현금으로 상품을 매출했다. 자, 그러면 돈 받는 거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세금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16만 5천원 받았죠. 현금 16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비안에 뭐예요?
상품 매출은 15만원만 상품 매출이고 나머지 15,000원은 역시 세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15,000원 적어졌었죠. 그런 식으로 사면 왼쪽 매입세액이 계속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계속 적혀요. 그 다음에 팔 때마다 팔면 오른쪽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계속 3개월 동안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3개월치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여기로 따지면은 6월 30일에 정리분계를 하게 돼요. 정리분계. 자, 마지막 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낸다 그랬어요? 언제 내요?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바로 자, 7월 25일까지 겁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뭐 납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어쨌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3개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6월 30일, 그 다음에 9월 30일, 마지막은 12월 말,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마다 정리를 하고요. 얘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크로스라고 해요. 크로스. 자, 정리할 때는 뭔가 크로스라는 걸 하시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납부할 때는 말 그대로 겁나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 두 가지 분기가 있어요. 아시죠? 자, 일단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안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강의만 듣고 더럽게 공부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과세 기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왠지 겁나 거시기하다. 싸늘하다. 자, 우리 부가세 신고 기간은 제1기랑 원칙적으로 가장 크게 6개월씩 제2기.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그냥 애들이 좀 어린 친구들은 뭐 이뻐 보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공부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좀 그래요. 아무래도 나도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하니까. 자, 1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죠. 그 다음에 2기도 마찬가지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다.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끊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1기 예정 3개월치 모아서 신고 납부하고 1기 확정 3개월치 모아서 신고 납부하고 2기도 마찬가지 3개월치 그래서 1년에 총 4번 하는 거죠. 1월부터 3월까지 장사한 거 다 모아가지고 신고 납부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4, 5, 6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거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7, 8, 9 3개월치 또 다음 달 25일까지 내고 10, 11, 12 그 다음에 10, 11, 12를 겁나 3개월치를 더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겁나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간의 마지막 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각각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자, 크로스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로스겠다. 크로스라고 하자. 자,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예정 3개월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인데 확정 신고 기간 우리 법에서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과세 기간은 제1기랑 2기인데 최종 3개월이 확정 맞죠? 그죠? 그래서 확정이라는 말 대신에 최종 3개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정이랑 확정이에요. 그냥. 그때 마지막 날에는 3개월 동안 발생했던 매출세액 즉 부가세 예수금 팔면 오른쪽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사면 왼쪽 계속 발생했겠죠.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쫙 3개월치가 발생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정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납부세액 혹은 내가 내야 되거나 아니면 환급받을 그런 세액을 계산하는 분기를 겁나게 해주게 된다는 얘기다. 되죠?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계산해봤는데 납부할 세금이 나왔다. 그럼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예요. 그죠?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는 부채. 그 다음에 만약 환급이 뜨면 미수금이라는 자산.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이죠. 채권 성격이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은 23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175만원으로 겁나 밝혀졌다. 마지막 6월 30일자 회계처리를 겁나 해보시오. 자, 친절하게 한 번 더. 자, 요래. 자, 여기가 바로 1기 확정이죠. 자, 바로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겁나 정리분기를 하는 것인데, 자, 정리는 크로스라고 그랬어요. 왜? 크로스가 뭐예요? 자, 이제 진실 알려드릴게요. 자, 3개월치 내가 물건 팔면 오른쪽에 부가세 예수금이 겁나 계속 분기돼 있던 거죠. 싹 다 더해요. 자, 문제 제시가 됐어요. 매출세액, 즉 오른쪽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계속 분기했던 걸 다 합치니까 230만원이라는 의미예요. 크로스. 자, 왼쪽으로 빼요. 왼쪽을 죽여버려. 자, 부가세 예수금. 자, 부채 감소죠. 부채를 죽여버려. 자, 230만원어치 싹 다 모아가지고 죽여버리네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뭐야? 사면 왼쪽 부가세 대급금. 이거를 살 때마다 얼마나 쫙 모아봤더니 전체 금액이 175만원. 얘도 크로스. 야, 대변으로 빼. 자,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의 감소죠. 175만원. 겁나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양쪽 비는 곳에, 자,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혹은 미수금이라는 자산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비는 곳에 쓰면 돼요. 아, 대변이 비는구나. 그죠? 이게 부족하죠? 그러면 부채자리이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가 겁나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자, 지금 보시면은 230만원에서 175만원 빼버리면 55만원. 네, 이렇게 회계처리를 겁나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미지급세금 이거는 이제 내면은 이제 갚는 거죠. 자, 바로 밑에 납부 및 환급 볼게요. 자, 미지급세금 및 또는 미수금을 없애면서 납부 또는 환급 회계처리를 한다.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데, 납부 시 혹시 가산세를 낸다. 뭔가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가산세를 내면은 그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푸시면은 요거 참고해서 푸시면 돼요. 원단위 절세하는 경우에는 겁나 자비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잡단이 이익이다.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몇 원 막 이런 거는 걷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절세는 반올림이랑 다른 거죠. 아예 잘라버리는 거. 9원이 남아도 잘라버려요. 아시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뭐 9원이든지 뭐 5원이든지 이익이니까 그런 거 처리할 때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7월 25일에 맞죠? 다음 달 25일에 그죠? 6월 말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7월 25일에 이 부가세액을 현금으로 겁나 납부를 하였다는 얘기다. 자, 부채 갚죠? 자, 미지급 세금이라는 그러한 부채를 이번에는 갚는 것이고, 아까 55만원으로 겁나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 납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납부는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채 갖다가 갚아버리시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관한 내용들을 겁나 해봤는데요. 자, 회계처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번. 자, 부가세 정리랑 부가세 납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기출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정리는 어제요? 각 3개월의 마지막 날 크로스, 즉 부가세 예수금 다 발생했던 거 3개월치를 더해가지고 차변을 빼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발생했던 걸 다 3개월치 모아가지고 대변으로 패 죽인 다음에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 둘 중에 하나를 겁나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비는 곳에. 자, 9월 30일이면 7, 8, 9 2기 예정 맞죠? 부가세 신고를, 자, 부가세 예수금 1345만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걱정하고 환급이 떴네. 이렇게 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단 기존 입력된 자료는 겁나 개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금액을 줄 수도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자, 팔면 오른쪽에 겁나 분기했던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사면 왼쪽 매입세액 겁나 분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대놓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그냥 아무 회차나 그냥 가져와 봤는데, 자, 문제에서 금액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문제에서 금액을 안 주고, 자,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너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 확인한 다음에 조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리해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살짝 조금 악랄해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매출세액 쪽에 합계 있죠. 요만큼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금액 기간을 입력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 즉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액 왔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도 조회를 해야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보니까, 자, 3개월 동안 발생한 부가세 대급금, 즉 매입세액이 3,016만 5천원으로 겁나 이렇게 조회가 되고, 와, 지금 또 환급이네. 또 하필이면 환급이면 미수금이죠. 미수금이나 자산. 자, 요렇게 조회해야 될 수도 있다. 조회 뭐 나오면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날짜만 입력하면. 여러분 다이어트니까 시험 한두 번씩은 꼭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K랩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 전산세무에게 전산회계는 K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AT 시험 아시죠? FAT, TA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 딱 봐도 전통이 느껴지잖아요. 전통이 느껴져. 우리 시험이 더 오래되고 회차도 굉장히 더 많이 앞서가고 인지도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전통이 있다 보니까 겁나 거지 같죠? 네, 겁나 거지 같, 디자인 겁나 거지 같고, AT 자격시험 그거는 겁나 깔끔한데 좀 거지 같다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아니하지 않다라는 얘기다. 자, 그럼 그렇으니 말든지. 자, 그래서 자, 일단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차변으로 따라와. 죽여버려. 13. 자, 이거 원래는 대변에 있던 거를 다 모아서 차변으로 없애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계속 설명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겁나 재밌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요번에도 환급이 뜨겠네? 1,764만원. 네, 이렇게 해놓고 비는 곳에다가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차변이 부족하죠. 차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환급받을 부가세 이거를 금액을 겁나 친절하게 줬다는 얘기다. 뭐 의심나시면 한번 쳐보세요.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자, 내가 환급받는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처리하죠. 받을 돈이니까 419만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즉 지금은 9월 30일날 마지막 날 정리하는 분기가 되겠다. 크로스. 자, 그 다음에 2번 문서에, 자 다음은 2017년 2기 확정. 2기 확정이면 10, 11, 10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부가치세에 대한 부가치세 예수금과 매출세액과 부가세 대급금, 즉 매입세액 잔액은 다음과 같다. 오케이, 좋았어요. 관련하게 처리하시오. 자, 단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익 또는 잡손실을 겁나 처리하고. 잡손실은 나올 일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단위 절사, 몇 원 이런 거는 안 내니까. 그 다음에 자,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을 처리한다. 거래처분 생각할 것.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죠. 크로스. 정리할 때, 자, 예수금 차변을 따라, 그리고 부가세 대금 대변을 따라 크로스 없애버리는.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왼쪽에, 자, 458 721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 크로스 대변으로, 자, 245 155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그 원단위 절사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 자, 미지급세금이나 혹은 미수금 뽑아볼게요. 일단 대변입이니까 미지급세금이 될 텐데, 자, 미지급세금, 자, 213566이 겁나 뜨는데 원단위 내요 안 내요? 깎아, 치사하니까 깎아줄게, 그런 개념이죠. 이거 6원 빼버려. 213560. 자, 213560이에요. 내가 내야 되는 거는
그러면 6원 대변에 해야 되죠? 뭐요? 자비기다는 얘기다. 자비. 원단위는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자비 6원 해가지고 요거까지 딱 해야 차대변 정확하게 딱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세 납부 7월 25일 그러면은 456에 대한 거를 내겠죠. 1기 확정 맞아요. 456에 대한 거를 부가세요.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 35만원을 포함하여 부가세랑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뭐 나네요. 신용카드 BC카드 겁나 나빠요다. 단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처리된 부가세 관련 분기로 미지급세이면 부채 3,500만원을 겁나 계상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다. 자, 이제 납부 시에는 별거 없어요. 요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건데, 자, 근데 돈을 요 미지급세금만 준 게 아니라 3,500만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 수수료까지 같이 줬죠. 그러면은 거기다 또 보통 예금이나 이런 걸로 갚은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했네. 미지급금 뜨겠죠. 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저는 대변 먼저 할게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인데 두 개 합쳐서 돈 줬어요. 자, 3,500만원 여기 35만원 1%가 붙었네요. 35350 35350 000. 그 다음에 일단은 부채 갚는 거 먼저. 자,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감소하겠죠? 3,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판관비인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 비용 인데 800번대로 해가지고 자, 35만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대차 평균이 딱 맞으면서 겁나 기모띠하게 이번 시간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서식인 부가치세 신고서, 즉 전반적인 왁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되어 있고 각 칸에 대해서 겁나 살펴봤고요. 좀 빈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치세 몇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정리하는 것, 즉 예정이든 확정이든 전체 3개월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잘 상기를 해서 크로스 해가지고 비는 부분에다가 미수금이나 미지급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납부는 쉽죠. 납부는 부채를 갚으면서 이제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방금처럼 조금 특이한 문제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뭐 이런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돈 주면서 수수료 비용으로 겁나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 시간도 겁나 즐겁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시간 즐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